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모아서 집을 장만한다는 생각보다는 자동차나 여행 또는 취미 생활을 하는데 돈을 쓰고 삽니다. 저는 집을 먼저 장만하고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회 분위기에 살아온 세대라서 그런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요즘 젊은이들의 씀씀이를 볼 때 불안하기도 합니다. 스승님, 이런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른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이제 요즘 젊은 시대 우리 이 젊은 시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보다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즐기면서 또 여행도 가고 그냥 자기 사회 문화를 즐기면서 좀 쓰면서 즐기며 살자. 저축하거나 집 사거나 이런 관심보다는 현재 있는 걸로 즐기며 살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바른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될 건 이것은 시대적 현상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시대적으로 좋은 문물을 접하고 있고 좋은 문화를 접하고 있고 이렇게 경제나 환경이나 우리가 식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지 하나의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그러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후 1세대는 아주 폐허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전후 1세대. 그래가지고 그냥 먹을 게 없고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죠. 고생하면서 그 화전밭을 일구는 분도 있고 행상을 하는 분도 있고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사는 분도 있고 막 하루에 한 끼를 가지고 때우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구마로 때우는 분, 감자로 때우는 분, 저 또한 없을 때 그 소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은 적이 있으니까요. 저 또한. 그리고 뭐 감자로 배를 채운 적은 많이 있었고 그리고 겨울에도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 고구마 농사진 걸 이 생고구마를 깎아 먹는 경우도 있고 고구마를 쪄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구마를 보세요. 이 삶아가지고 밥하고 막 이렇게 버무려요. 버무리면 밥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알죠? 이만큼 밥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고구마 몇 개에다 이만큼 쌀 집어넣어가지고 버무리면 이만큼 돼요? 그럼 이제 그걸 나눠 먹죠. 응? 이런 세상을 저 또한 살았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전후 1세대 부모님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전후 2세대는 그럼 어떠냐. 2세대도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근검 전략하고 집을 사고 내가 말년에 잘 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후 2세대도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3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경제는 성장했고 지금 북한에 비교하면 우리 성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이렇게 저 후진국에 비하면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을 했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경제나 사회적으로 빈곤층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엄청난 성장을 했으며 아주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며 밥 걱정 안 하는 분이 지금은 많아졌다. 우리는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 쌀밥 먹는 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3세대들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뭐 정치를 하든 아주 뭐 선생님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사업을 잘하든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이렇게 이념을 갖지. 우리는 쌀밥만 먹었으면 좋겠다. 밥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쌀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3세대에 이르러서는 밥 걱정도 안 하고, 그리고 전쟁의 어려움도 모르고, 전후의 어려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빈곤층의 어려움도 잘 모를 정도로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제 우리는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면서 그냥 거기에 인생 다 보내지 말고 좀 지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여행도 하고 즐기면서 문화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런 개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젊은 시대의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상류층이나 중류층 정도는 돼야 그런 생각을 하지. 하류층의 학생들이나 고학생들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지금도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열심히 벌어가지고 직장만도 하고 열심히 벌어서 노후 준비도 하려고 하고 열심히 벌어서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 그냥 대충 벌어가지고 차나 굴리고 여행이나 하고 좋은 차 몰면서 애인하고 드라이브나 하고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지금 하류층의 학생들,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제가 여기서 하류라는 말은 급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이 하류 측에 속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도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질문의 요지는 상류층이나 중류층의 젊은이들이 그런 이념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사회 분위기가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사회 사정이 좋아지고 문화 질량이 발달해 있고 또 우리 영성 질량도 많이 성장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면 이게 과연 바른 것이냐? 이제 이걸 답을 드려야죠. 이것은 제가 명답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 사회의 흐름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우리 사회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서 현답은 드리겠습니다.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하류층이든 젊은이들은 예를 들어서 경제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수입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수입이라고 하면 그 중에 40%는 생활비라든가 생활 조건으로 부득이 써야 됩니다. 뭐 차비도 써야 되고 뭐 식비도 써야 되고 생활비로 40%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40%는 그렇게 써야 되고 이 30%는 내가 꼭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작든 많든 30%는 내가 저축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자기 질량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외국도 필요하면 갔다 오고 여행도 필요하면 갔다 오고 또 어떤 공부를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면 공부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는데도 쓰고 자기 에너지를 성장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30%는 써도 된다. 그건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문화를 즐기는 비용을 10%도 못 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이 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삶을 누리고 성장하는 방법은 40%는 내 생활 여건으로 생활 환경에 맞게 쓰고 그리고 30%는 반드시 내가 저축하는 노력을 하고 30%는 내 어떤 영성 질량이든 내 지식 질량이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의 질량이든 이런 걸 잘 행복감으로 전환시키게끔 내가 잘 쓰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
이게 그 60%를 저축하기 위해서 보세요. 공부 비용도 안 쓰고 어디 한번 놀러도 못 가고 애인하고 데이트도 못 하고 이렇게 저급질량으로 산다면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절대 권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내가 30% 질량을 나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 내 인격을 형성하는데 잘 써놓으면 내 질량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더 큰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요. 더 큰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더 바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나는 10만 원만 쓰고 90%를 저축할 거야. 이런 욕심으로 살면 저축은 돼요. 잘 보세요. 저축은 1년, 2년, 3년 됩니다. 그럼 많이 번 것처럼 보이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사기꾼을 만나든 어느 한순간에 무슨 일이 터지든 어느 한순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싹 날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이 뺏어가 버려요. 그럼 미워서 뺏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가 저급질량으로 인생을 살으니 깨우쳐라. 고급질량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지금 동물 근성으로 너무 인색하게 살으니까 뺏어버리는 거예요. 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서 트릭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친구가 갑자기 급하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든 어떤 사기꾼이 투자를 하라고 하든 아니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 돈을 써야 되든 이런 특별한 문제들이 생겨서 모아놓은 돈을 훅 날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바로 그게 내 공부를 안 하고 내 질량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를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데 쓰고 내 자신을 행복하게 그 돈을 쓰고 아주 내 어떤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썼더라면 그런 사기꾼이나 그런 인연도 오지 않고 또 내가 바르게 분별을 하다 보니까 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다 모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저축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인색한 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애경사에 쓸 때는 쓰고 사람 만날 때 차도 사줄 줄 알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쓰기도 하고 또 이웃에 봉사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영화도 볼 때는 보고 또 외국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갔다 올 일 있으면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명산대천을 한 바퀴 돌고 싶으면 돌기도 하고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비용으로 행복을 느끼는 비용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용으로 30%를 잘 쓰는 것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잘 사는 것이다. 이 젊음이라는 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오셨는데 이 젊음이 그대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30대 외국에 간 느낌하고 40대 간 느낌, 60대 간 느낌이 달라요. 돈 주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느낌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맞게 30%는 내 행복을 만들어가는 비용으로 써야 된다. 내 공부를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 비용으로도 써야 되고 내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비용으로도 써야 된다. 이 전체 비용 30%로 그렇게 써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바르게 바로 인생을 사는 것이며 이게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며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지도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도 한다, 또 해외 연수도 간다, 아니면 여행을 한다, 또 때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준비한다 하면 그 30%는 잘 에너지를 쓰게끔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근데 30%를 넘어서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호랑방탕. 호랑방탕.
호랑방탕이 뭔지 알죠? 이런 교만하고 이 호랑방탕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폐인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는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분 좋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어려워지게 돼요. 성장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려워진다. 그래서 너무 막 지나치게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려고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즐기며 살자. 나는 오늘 쓰고 오늘 즐기면 그만이야. 이런 방식으로 돈만 생기면 어디 여행 가고 돈만 생기면 술 먹으러 가고 이렇게 계획 없이 사는 인생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사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후회를 가져오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들이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중용지도를 알아야 돼요. 중용지도. 그리고 항상 현실을 참고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분수를 알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 질량이 100만 원의 질량인지 500만 원의 질량인지 1000만 원의 질량인지 이건 물질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 환경이 1000만 원의 질량이라면 거기에 맞게 득되게 잘 살면 되고 내가 500만 원의 질량이라면 거기에 맞게 잘 살면 되고 100만 원의 질량이라면 거기에 맞게 잘 쓰면서 살면 되는 것이에요. 분수에 안 맞는 행을 할 때 하느님한테 회초리도 맞고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자동차를 사든 집을 사든 무엇을 하든 내 분수와 환경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써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환경이 30평 정도 집을 살아야 될 조건이다. 내 형편이. 그러면 내 분수에 맞게 거기에 맞게 집을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지. 나는 지금 30평짜리 살아야 부담이 없는데 50평짜리를 만약에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소나타 정도 차 타는 게 부담이 없고 좋은데 갑자기 에쿠스 같은 걸 차를 사치 보이려고 잘나 보이려고 벤츠를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에쿠스 정도 차를 사가지고 막 폼재면서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과연 얼마나 탈까요? 한 1년이나 3년은 탈 수 있어요. 억지로. 반드시 못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이 작업을 해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 질량도 내가 소형차가 편안하면 소형차를 타는 게 맞고 그 중형차를 타는 게 편안하면 그 정도 하고 또 대형차를 탈 만한 자격이 되면 그렇게 타고 내 질량에 맞추어서 노력하는 게 바른 것이지 너무 궁상을 떨어도 안 되고 너무 사치를 부려도 안 된다. 항상 환경에 맞게 중용지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바르게 잘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치를 알아서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어떤 질량 이런 걸 잘 살펴서 분수에 맞게 잘 쓰고 살아야 되고 또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내가 너무 궁상을 떨고 너무 이렇게 저축만 하려고 하고 안 쓰고 살면 그게 바른 거냐? 그렇지 않다. 결과는 나중에 한꺼번에 어려워진다. 또 너무 낭비하는 식으로 너무 허황되게 사치를 부리고 살아도 역시 망가지는 방법이다. 항상 내가 바른 분별로서 내 질량에 맞는 노력을 할 때 하느님이 복을 주고 바르게 살게끔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